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더샵 분당 센트로입니다. 모집 공고 전 제가 한번 미리 보기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었던 단지인데 드디어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상되었던 모집 공고일보다는 훨씬 늦어졌죠. 그래도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보시면 입주 시기는 2027년 4월 예정입니다. 한 1년 반 정도 남았죠. 지금 기준으로. 세대 수는 647세대, 중에 분양 물량이 84세대가 나옵니다. 약 한 12% 정도가 나오죠. 분양가는 26평이 약 15억 정도, 34평이 21억 8천. 와, 정말 높네요. 평당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부장했던 분당 TL1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죠. 물론 TL1이 더 비싸긴 하지만 한 3, 4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청약 접수일을 보면 1월 12일 월요일이 특별 공급, 1월 13일 화요일이 1순위입니다. 자, 보시면 필요 자금은 대출은 약 4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34평이 지금 21억 8천에 분양하는데 이게 입주 시점 감정평가액이 25억을 넘어선다 하시면 2억 나오겠죠. 그래도 지금 상태로는 대출은 4억 정도 예상하고요. 특이사항은 청약은 비규제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규제 지역이고요. 보시면 시세 차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분양가로 나와서 현재 시세 차익은 없지만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단지죠. 자, 제한사항으로는 전매 3년이고요.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받고 있고요. 자, 순서는 이렇게 가볼게요. 기본적인 청약 일정과 자격사항, 분양 세부 물량,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공급가액, 그리고 배치도 평면도 보고요. 자금 계획, 시세 차익, 마지막 입지까지 봐보겠습니다. 청약 정보를 보면 모집 공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10월 1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본 주택은 10월 15일 이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해당하여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하지만 대출은 규제 적용이에요. 그런데 냉정히 말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당해 지역이 원래 규제로 나왔으면 성남시 2년 거주자인데 1년으로 바뀐 점,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 없다는 거. 전매 제한도 사실 3년이라 근데 입주 시점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아서 전매 제한도 사실 입주하기 전까지는 팔지 못한다는 거.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규제 지역으로 나왔어도 실거주 의무는 없는 거예요. 왜냐? 분상제 미적용 단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집 공고일은 25년 마지막 날에 나왔고요. 특별 공급은 1월 10일 월요일, 1순위는 1월 13일 화요일 날 나왔습니다. 당첨 발표는 1월 20 화요일이네요. 자, 자격 사항을 보면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 비규제로 나왔기 때문에 세대주 요건이 노부모 부양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가 더샵 분당 센터를 쓴다고 하면 자, 남편은 신혼부부, 와이프는 생애 최초. 그리고 일반 공급 때는 남편도 1순위, 와이프도 1순위. 즉 총 4번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세대주 요건이 노부모 부양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즉 노부모 부양 말고는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어디든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소득 자산 기준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만 보고요. 이렇게 자산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부동산은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물량을 봐볼게요. 여기는 5구가 없죠. 리모델링 단지다 보니 5구 타입이 없고 60으로 잡혔습니다. 즉 25평부터 34평까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평형이죠. 예를 들어 3구, 4구 같은 완전 극성 평형이 없어요. 그래서 84세대가 나오긴 했지만 모두 다 우리가 정말로 선호하는 25평에서 34평 사이의 평형으로만 나왔다는 게 정말 좋죠. 자, 공급 세대 수를 보면 특이하게 요 78하고 84, 요 밑에 있는 두 평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말 적게 뽑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를 유념해 봐야겠죠. 요 78AN과 84N 물량은 바로 별동 물량입니다. 리모델링이다 보니 증축을 했어요. 자, 별동을 증축을 했는데 별동 증축한 거를 대부분을 분양 물량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동 물량이 상당히 많고요. 고층도 있고 평명도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보시면 특별 공급은 총 합쳐서 44세대가 나오고요. 일반 공급은 40세대. 즉 전체 84세대 중에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하고 거의 50대 50으로 비슷하죠. 웬만하면 특별 공급을 더 많이 주는데
그래도 비규제 지역 청약으로 나오다 보니 특별요금 물량이 좀 줄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자금이 많이 모자라서 소형 평형 위주로 특별 공급을 생각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요 특별 공급 평면도와 분양가를 한번 보고 평형에 따라서 생애 최초를 쓰실지 신혼부부를 쓰실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아이 있는 집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요 3개 중에 고민할 텐데 지금 이 3개 중에 60A는 생애 최초, 60C는 신혼부부, 다자녀는 73B. 어차피 가지수가 많이 없습니다. 요 3가지. 78하고 84는 분양가가 비싸서 수요층이 아예 다른 평형입니다. 이따 분양가가 나오겠지만 정말 억소리 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아마 요 3가구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눈치 싸움이 치열할 듯합니다. 먼저 다자녀 특공을 보겠습니다. 다자녀 특공을 보면 야 소형 평형은 아예 물량이 없어요. 73B2에 하나, 78AN의 3세대, 84N타입의 4세대. 자, 여기서 다자녀 특공의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경기와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있는 유일한 특공입니다. 다른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엔 당해가 아니면 사실 가망이 없죠. 하지만 여기는 먼저 이 우선 50%라는 것이 바로 경기도, 기타 경기권도 다 50%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남시에 살지 않고 하남시나 아니면 구리시에 살아도 요 우선 50%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가 2명이다 하는데 성남시가 아니라 기타 경기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자녀를 쓰는 게 좋죠. 그리고 여기는 분양가가 좀 높아서 아마 요 배점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타 경기에 살고 내가 자자녀가 2명이다 하면 무조건 다자녀 특공을 쓰시는 게, 그리고 요 일반은 경기도권이 아니더라도 즉 서울이나 인천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하지만 요 일반 50%는 우선 50%에서 낙첨된 분들과 함께 경쟁을 합니다. 그래도 원래 같으면 이 성남시에 나온 분양을 어떻게 인천과 서울 거주민이 지원을 합니까? 지원을 해도 거의 자격이 안 되죠. 그래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다자녀 특공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요 지역 우선하고 일반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배점으로 나눕니다. 요 배점.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 그리고 청약자의 연령, 마지막 추첨. 보통은 요 2번 배점에서 다 경쟁이 끝나요. 그래서 요 배점을 어떻게 매기냐? 6개 항목으로 나뉩니다. 요 위에 2개는 자녀가 특정 나이가 되면 떨어지는 점수고요. 밑에 4개는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는 점수입니다. 요 위에 2개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수, 그리고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수. 요 2개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밑에 4개는 세대 구성원,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는 점수라 상대적으로 채우기 쉬운 점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로또 청약 같은 경우는 거의 90점이 넘어야 되죠. 이 90점이 넘으려면 기본 자녀가 3명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70점대인데 이 70점대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2명 이상 있고 무주택 기간이 좀 짧은 가정이겠죠. 왜냐하면 다자녀 지원 자격 자체가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더샵 분당 센터로는 분양가가 좀 높아서 그렇게 점수가 높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타 경기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애 2명이다 하면 요 다자녀를 노려보시는 게. 자, 다음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입니다. 야, 여기도 보시면 자 60C 타임한 한 세대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대형 평형이고요. 자, 그래서 평면도를 이따 볼 거지만 요 60C 타입이 가장 마음에 든다, 여기를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혼부부시거나 애가 있으시면 요 60C 타입 신혼부부 특공을 쓰셔야겠죠. 선정 방법은 처음에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은 바로 요 표에 따라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뉘죠. 그리고 나서 자녀 유무로 보고요. 그리고 지역, 여기는 성남시니까 성남시 우선이겠죠. 100%. 그리고 자녀 수, 그리고 추첨, 이렇게 갑니다. 먼저 이 5단계는 어떻게 나누냐? 1, 2단계는 신생아가 있어야 돼요. 즉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25%, 10% 공급을 해요. 그런데 요 1, 2단계는 어떻게 나누냐? 1단계는 소득이 외벌이는 100%, 맞벌이는 120%까지. 자, 요 2단계는 만 2세 영유아가 있고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렇게 1, 2단계로 나누고요. 3단계는 영유아가 없고 즉 만 2세 자녀가 없고 대신 월평균 100%, 외벌이, 맞벌이는 120%. 4단계는 외벌이 140, 맞벌이 160. 마지막 추첨은 14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이렇게 뽑습니다.
자, 어떻게 뽑냐면 내가 1 단계를 지원했다 하면 1 단계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2 단계로 자동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 단계 지원자와 1 단계 낙첨자가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3 단계, 4 단계, 5 단계 1 단계 지원한 사람들은 5 번의 기회. 자, 2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2 단계 지원해서 낙첨이 되면 3 단계로 갈까요? 아닙니다. 3 단계가 아니라 바로 4 단계로 갑니다. 왜냐? 2 단계의 소득 자격 요건이 140% 에서 160% 죠. 그런데 3 단계는 100% 에서 120%로 오히려 더 소득 분위를 빡빡하게 보는 단계예요. 소득 분위 때문에 2 단계 낙첨자들은 3 단계가 아니라 4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4 단계씩 떨어지면 5 단계로 가고 그래서 2 단계 지원자들은 3 번의 기회, 3 단계 지원자들은 3 단계 낙첨되면 4, 5 단계 그래서 3 번의 기회 요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이 소득은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요 1 단계 내에서도 다 대부분 추첨으로 갈려요. 왜냐면 자녀 수는 신혼특공은 1명 아니면 2 명이거든요. 그래서 좀 분양가가 싸다 하는 곳은 자녀 수가 2 명에서 추첨을 하고 분양가가 비싸다. 그래서 경쟁이 별로 없는 곳은 그래도 자녀 수가 1 명으로 추첨을 하죠. 그리고 거의 미분양이 나는 곳들은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고요. 자, 다음으로 생애 최초를 봐 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60A 타입이 요렇게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형 평형 78, 84. 그런데 생애 최초 물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요 일반하고 추천 물량이 없다는 거. 선정 방법은 요 소득을 먼저 봅니다. 요 밑에 표에서 신혼특공과 똑같이 소득을 보고 그다음에 지역을 봐요. 그리고 추첨입니다. 그래서 신혼특공 대비 요 선정 방법이 상당히 간단하죠. 뭐 자녀 유무도 없고. 그래서 내가 자녀가 좀 적다. 아니면 이렇게 신생아 우선 공급에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생애 최초를 쓰시는 게 좋죠. 자, 생애 최초는 어떻게 쓰냐? 신혼부부 특별 공급하고 똑같습니다. 5 단계로 나뉘는데 신혼부부는 외벌이 맞벌이 구분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생애 최초는 구분이 없습니다. 자, 1 단계는 만 2세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130% 이하. 2 단계도 만 2세 자녀가 있어야 되고 소득은 160% 이하. 3 단계는 만 2세 자녀 상관없이 130% 이하. 4 단계는 160% 이하. 그리고 5 단계는 추첨이죠. 혼인 중이거나 아니면 1인 가구 이렇게 나눕니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16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 가액이 3억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1인 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160% 이하여야 돼요. 요걸 잘 봐 주셔야 됩니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으면 160% 초과를 해야 되고요. 1인 가구는 160% 미만이어야 된다는 점. 자, 보시면 요 1인 가구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단독 세대와 단독 세대가 아닌 세대. 보시면 요 단독 세대는 직계 존속을 제외한 하고 친척과 살아도 단독 세대로 구성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60 제곱미터 이하만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 60A니까 지원 가능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는 60.34 예를 들어 이렇게 소수점이 있어요. 그래서 60 제곱미터가 이상이에요. 여기는 지원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 5 구였으면 지원이 가능했겠죠. 근데 60 타입으로 나와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 세대에는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거. 마지막 1 순위죠. 1 순위 공급을 보겠습니다. 소형 평형들은 다 적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여기를 노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1 주택 추천 물량은 여기밖에 없어요. 78AN과 84N. 그래서 1 주택 추천분들은 여기를 노리시고 내가 무주택인데 자금이 딸려서 소형 평형을 써야 된다. 그런데 가점이 정말 낮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60A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를 쓰고 싶어도 무주택 추천 물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곳을 쓰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60A를 쓰시고 만약에 내가 좀 자금 여력이 돼서 20억이 넘는 곳도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78이나 84를 쓰셔도 되죠. 가점이 낮으신 무주택자 분들은요. 또 마지막 가점제는 사실 뭐 다 소형 평형은 다 한 세대를 뽑아서 평면도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78과 84 여긴 둘 다 평면도가 너무 잘 나와서 뭐 분양가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많이 높지만 제 생각엔 소형 평형의 가점은 생각보다 높을 것 같고요. 왜냐면 뽑는 세대수도 워낙 적어서. 자, 중대형 평형은 가점이 생각보다 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뽑는 물량도 많고 워낙 20억이 넘는 고분양가기 때문이죠. 이제 자금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렇게 이루어지죠. 먼저 계약금 1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내는데 1차에 3천만 원을 일괄적으로 내고요. 나머지 2차 때는 3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도금은 총 60%인데 60% 중에 40%가 대출이 나옵니다. 보통은 1차부터 4차
요렇게 대출을 받고 5-6 회차는 잔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외에도 3 차부터 6 차를 대출을 받으셔도 돼요. 이건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금 때는 중도금과 잔금을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즉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잔금, 발코니, 옵션 모든 비용을 다 이 잔금 때 내게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요 중도금 대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0A 타입을 예로 들겠습니다. 분양가가 14억 9천이니까 회당 10%씩 내죠. 그러니까 1억 4,900. 금리를 5% 따져보면 0.05. 그리고 이거는 연금리니까 월 내야 되는 금액은 12를 나누면 월로 되겠죠. 그런데 1차 납부일이 26년 4월입니다. 입주일은 27년 4월, 즉 12개월이죠. 그러니까 12회차를 납부. 2회차 같은 경우는 26년 6월이니까 27년 4월까지 10개월, 즉 10회차. 3차는 8월이니까 8회차. 4차는 10월이니까 6회차. 즉 요거를 다 계산하게 되면 2,2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소요 비용은 분양가에 옵션에 발코니에 중도금 이자를 더하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분양가 대비 얼마 오르지 않았죠. 그 이유는 중도금 이자가 생각보다 저렴해서입니다. 왜냐?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엔 보통 착공 전에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을 약 3년 정도로 보면 3년 동안의 중도금 이자를 내는 거죠. 하지만 이 더샵 분당 센트로는 최고 12개월입니다. 그러니 중도금 이자가 다른 아파트에 대비 3분의 1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아파트 보면 중도금 대출 이자만 6, 7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도 2천만 원 정도면 상당히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이유가 뭐냐? 627 대책의 일환으로 중도금 대출은 잔금 대출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추가 약정서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하겠다는 약정서를 쓰게 되죠.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왼쪽이 종전, 오른쪽이 후 배치도입니다. 보시면 자, 다 복도식이죠. 그리고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5개 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증축을 합니다. 별동 증축. 그래서 여기 406동과 402동을 증축을 해요. 그래서 406동에는 84 N타입을 다 넣었고요. 407동엔 78 N타입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평 증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59 타입, 60 타입으로 다 이렇게 넓혔고요. 그리고 수평 증축을 했죠. 그리고 나서 1층을 없애고 필로티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단지답게 기본 골조는 그대로 가고 별동을 증축했다는 거. 그래서 요 새로운 배치도를 제가 지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요 증축한 단지죠. 여기 보시면 증축한 동이 여기 있는데 증축동이 406동, 407동이 정서향을 봅니다. 요 점은 좀 아쉽죠. 하지만 여기 84 타입이 있는 406동 여기는 이렇게 정서향으로 여기 옆에도 살짝 보이겠죠? 탄천 조망이 가능할 것 같아요. 84 N타입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401동과 404동 1호 라인은 동향입니다. 여기죠. 여기는 동향을 본다는 거. 그리고 분양 물량 대부분이 별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84 타입, 그리고 여기 78 타입, 여기는 다 별동 배치라는 거. 그리고 분양 물량과 별개로 전세대의 80% 이상이 남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다 여기 남향을 보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면도를 보시면 60A 타입부터 보시죠. 60A 타입은 투베이입니다. 투베이 타워형이죠, 당연히. 그래서 거실 필두로 거실과 같은 양을 보는 침실이 하나밖에 없죠. 여기가 안방이 되고 뒤에 방이 이렇게 2개가 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평면보다는 훨씬 좋지 않은 평면이다. 발코니도 안방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침실 2에, 또 60C 타입을 보면 이게 그나마 낫죠. 3배이죠. 거실 필두로 방이 이렇게 2개가 붙어 있어서 거실과 같은 양을 보는 침실이 2개고 방 하나가 뒤에 깔려 있고, 또 웃긴 게 발코니도 여기도 안방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침실 3에 붙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판상형임에도 마통풍이 힘들어요. 왜냐면 다용도실이 여기 붙어 있다 보니까 보통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방에 다이렉트로 창이 뚫려야 마통풍이 가능한데
지금 주방에서 다용도실에 창이 있다 보니 좀 요건 아쉽고요. 64A 타입을 보죠. 지금 요 60 타입은 약 한 26평형, 64 타입은 한 27평형 정도 되겠죠. 보시면 여기도 3베이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긴 타워형도 아니고 판상형도 아니에요. 얼뜻 보면 판상형 구조 같지만 마통풍이 안 되고, 또 재밌는 점이 요 64 타입은 발코니가 침실 1, 침실 2 두 개 있어요. 사실 침실 위에도 발코니 확장을 해주면 더 넓게 쓸 수 있을 텐데 발코니를 여기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실 3은 요 뒤에 북향을 보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재밌는 점이 60A 타입과 64A 타입 모두 다용도실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 창이 없어서 환기가 안 되죠. 아마 시스템 환기로 천장에서 기계식 환기를 돌릴 것 같은데 물리적 환기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덜 하죠. 그래서 리모델링 단지의 한계가 기본 골조를 유지하면서 평면도를 확장시키다 보니 이 복도식이었던 구조가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신축이라는 점이 또 큰 메리트죠. 아무튼 소형 평형은 이렇고요. 7일 타입이죠. 약 한 29평 정도 되겠네요. 7일 타입은 복층입니다. 복층. 방 3개와 화장실 2개. 자, 보시면 여기가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로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1층에는 거실과 방 하나가 있고요. 2층에는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화장실 2개와 방 3개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 부분은 뻥 뚫려 있어요. 1층하고. 그래서 여기 거실과 주방은 천고가 되게 높겠죠. 여기는 2층하고 뻥 뚫려 있어서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침실 2개가 있고요. 복층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구조라 사실 추천드리지 않는 평면이긴 합니다. 그래서 복층은 요렇고요. 이제 73 타입 약 30평형이죠. 73 타입을 보시면 타워형입니다. 그런데 2베이 타워형이 아닌 3베이 타워형입니다. 보통은 2베이라고 하면 좌측에 안방만 있습니다. 왜냐? 프라이버시도 있고 보통 안방을 따로 하나만 빼죠. 그리고 이 방을 여기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2베이 타워형을 하는데 역시나 리모델링 단지답게 3베이로 어쩔 수 없게 지었겠죠. 보시면 B1은 단면 창이고요. B2는 양면 개방형 창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면 개방형 창이 좋겠죠. 그리고 침실 3에 B2는 발코니가 있고요. B1은 발코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타워형 구조죠. 그래서 조금씩만 다를 뿐, 요 발코니 유무와 양면 개방형 창이냐 아니냐, 요 두 개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거는 별동, 요번에 새로 지은 동에만 위치한 평면도죠. 정말 잘 나왔습니다. 역시 기본 골조를 유지하지 않은 평면이다 보니 정말 잘 빠졌죠. 보시면 7, 8 평면은 4베이 판상형입니다. 역시나. 그래서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같은 향을 보고요. 4베이 특징이 거실과 같은 향을 보다 보니 방 3개가 밑으로 깔려서 드레스룸이 길고 넓게 나옵니다. 그리고 현관 쪽에 보시면 발코니 겸 창고가 이렇게 되어 있죠. 창도 뚫려 있고요. 그래서 매우 좋아 보이고요. 복도 팬트리까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84 타입을 보면 똑같이 4베이 판상형이고요. 방이 4개입니다. 그런데 알파룸 크기가 정말 크죠. 이 침실 2 크기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현관 팬트리도 있고요. 드레스룸도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그래서 정말 84 타입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이제 작은 플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총 소요 비용을 앞에서 계산했던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모두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LTV 40 기준 맥스 4억밖에 나오지 않죠. 하지만 요 34평 같은 경우엔 입주 시점 간평가 기준으로 저희가 대출이 나옵니다. 근데 34평은 입주 시점에 25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집값이 계속 올라서. 그렇게 되면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 4억이라는 가정하에 총 소요 비용에서 요 대출 가능 금액을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 34평은 대출 4억을 받아도 18억 5천이라는 내 돈이 필요하네요. 여기에 취득세는 별도죠. 그래서 넉넉하게 19억 이상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전세를 줄 때를 생각해보죠. 현재 더샵 분당 센터로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전세를 줄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예상 전세 가격을 살펴볼게요. 25평은 5억, 27평은 5억 3천, 30평형은 약 5억 5천, 34평은 6억 5천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현 시세 대비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입주 시점엔 전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 현재 전세 물건이 계속 줄고 있어서 전세 시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론적으로 전세를 줄 수 있는데 그 조건을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로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627 대책의 일환으로 잔금 대출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중도금 대출이.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가 약정서를 쓰게 되죠. 그 약정서에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하겠다라고 약정을 씁니다. 만약 이걸 위반 시 3년 내 주택 관련 대출 신규가 금지돼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대출도 모두 회수가 되고요. 엄청 센 페널티죠.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내가 어차피 중도금 대출은 어차피 갚는 금액이죠. 그리고 내가 잔금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내가 부모 밑에서 있거나 아니면 큰 보증금이 필요 없는 월세에서 거주한다고 하면 3년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일이 없다 하시면 사실 이 약정을 위반해도 되긴 합니다. 엄연하게 따지면. 두 번째로는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분양 잔금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납부하려고 하면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627 대출의 일환이죠. 즉, 이 말은 올 현금을 갖고 있는 세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내놔야 올 현금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겠죠. 사실 현금이 많은 세입자더라도 전세 대출을 웬만하면 받더라고요. 왜냐? 전세 대출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 현금 세입자를 구하려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내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요건을 만족해서 전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한 번은 내가 2년 들어가서 실거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는 지금 성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세 차익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더샵 분당 센트로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주변이 모두 구축이에요. 보시면 요 3단지 13억 3천이죠. 9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여기가 5단지 95년도에 지어졌는데 13억. 그리고 여기가 2단지 여기도 95년도인데 11억 2천. 자, 연식으로 3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가 분양가가 21억 8천이죠. 약 8억 차이입니다. 자, 30년에 8억 차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정도면 적정해 보이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식이 30년 차이고 주변에서 유일무이한 신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시세로 보여집니다. 뭐 시세 차익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해도 아니고 그냥 적정 시세로 보여져요. 즉 시세 차익은 없지만 실거주 그리고 난 신축이 좋다 하시면 청약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투기,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용이 아주 용이할 것 같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샵 분당 센터로는 여기에 위치해 있죠. 보시면 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리역이 바로 여기 있고요. 오리역과 거리는 약 한 600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도로를 보시면 경부고속도로가 여기 있고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군을 보시면 불곡초가 여기 있죠. 한 250m 정도 거리. 그리고 불곡중과 구미중 배정인데 구미중은 약 1.2km 거리가 나오고요. 불곡중은 약 1km 정도 거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을 보실 텐데 오리역 주변에 이렇게 커다란 상권이 있습니다. 굵직한 것 위주로 보시면 CGV 홈플러스 여기 있고요. 하나로마트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이제 개발 계획이 나왔죠. 오리역 세권 테크노밸리입니다. 45억 달러 규모의 도시개발이죠.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일자리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250마일 트레일과 녹지까지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자리와 상업센터가 생기다 보니 또 그만큼 인프라가 많이 좋아지겠죠.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남에서도 서수 정도 아닌 오리역 부근을 이 돈으로 34평 21억? 야, 이 돈이면 차라리 라고 말씀하시지만 자, 내가 만약 수중에 21억을 당장 갖고 있다 하시면 사실 여기저기 쓸 곳들이 많죠. 그런데 이 청약의 장점이 뭡니까? 느긋한 자금 플랜이란 겁니다. 당장 이 21억이 필요가 없어요. 계약금 10%만 내면 잔금 때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가 27년 입주 시점에 자녀 문제라든지 회사 문제로 내가 입주를 못할 것 같다 하시면 사실 전세를 주셔도 돼요. 즉, 내가 직접 매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는 거죠. 내 수중에 21억이 있으면 당장 21억 갖고 다른 데를 사면 되지 청약을 왜 합니까?
자, 그럼에도 이 더샵 분당 센트로는 그래도 청약 문턱이 생각보다 있는 단지입니다. 왜냐? 분양가가 있어서 최소 10억 정도는 현찰이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세 차익도 많지 않습니다. 즉,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인 사람들이 쓰시는 게 베스트죠. 그리고 소형 평형 단지도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없으니 중도금 대출을 받고 전입 의무를 어기고 전세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그 페널티가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모두 불가하다는 거. 하지만 내가 부모님 집에 살거나 보증금이 낮은 월세를 살고 있다라고 하시면 전입 의무를 어겨도 되죠. 그리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지 않고요.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란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길게 더샵 분당 센트로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유익한 청약 정보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